안녕하세요. 이가피규스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수소경제의 과학, 김희준, 이형규 지음, 사회평론에서 23년 3월 23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 김희준 교수는 서울대 화학부 명예교수이셨고 이형규 교수는 한양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얇은 책이지만 에센스만 모아놓았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의 부제인 다가올 수소 경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과학 이야기를 보고 골랐습니다. 서문에서 좀 볼까요? 수소, 하이드로전, H는 주기율표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원자 번호 1번인 우리에게 친숙한 원소다. 수소는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로 구성된 가장 단순한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2년 존 루튼이 수소라는 제목의 책에서 수소 원자 연구가 양자역학 발전에 기여한 역사를 정리했다. 그는 원자 세계의 양자 현상들이 발견되고 그 비밀을 명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수소 원자 구조의 단순성 덕분이라고 했다. 같은 해에 제레미 리프킨이 출간한 수소 경제라는 책에서 수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인 수소 경제 시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수소는 연료로서의 수소를 말한다.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 물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반응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요점이다. 기존 화석 연료가 있는데도 수소가 새로운 연료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때문이다. 그러나 수소 경제는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분배, 사용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과도 연관된 복잡한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수소 경제와 관련된 논의는 물리학, 화학뿐만 아니라 공학이나 경제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적 성격을 갖지만 이 책에서는 물리학과 화학 같은 자연과학의 원리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주제들을 다루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은 물론 대부분의 문명활동이 전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요즘 재충전 가능한 2차 전지를 사용한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수소 경제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등장한 수소 전기차도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 2차 전지는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라는 면에서 수소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으로 만들어진다.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 않은 형태를 그레이 수소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한 형태를 블루 수소라고 한다. 2050년 이후에야 그린 수소의 사용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수소 경제의 핵심 목표는 태양 전지나 풍력 발전 등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태양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핵 융합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 쏟아내고 있다. 태양의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달리 고갈될 우려가 없다. 제1장의 제목은 왜 지금 수소인가? 여기에서는 먼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약 40만 년 전부터 나뭇가지나 풀을 태우며 배출되기 시작했다. 지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 빙하를 연구해서 알아낸 과거 지구의 대기 환경은 매우 흥미롭다. 대략 80만 년 동안 지구에서는 약 10만 년 단위로 온도가 낮은 빙하기와 10도씨 정도 온도가 높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10만 년마다 찾아온 모든 간빙기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정하게 280ppm에 도달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280ppm 정도였으리라 추정하는데 최근에는 420ppm 정도에 이른다. 쉽게 말해 1.5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아예 없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5도씨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대략 영상 15도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에게 온실 효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적당한 양의 온실 기체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기후의 온도 역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제2장의 제목은 수소는 어디에서 왔나? 수소는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1초 후부터 최초로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이다. 한편 탄소, 산소 등은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수십억 년 후 별의 내부에서 태어났다. 이런 비밀이 풀린 것은 최근 50년 정도 이내의 일이다. 자연에는 100가지 정도의 화학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중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에 직접 관련된 원소는 수소, 산소, 탄소 3가지뿐이다. 우주 전체의 원소 분포를 보면 원자의 개수면에서 수소가 9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두 번째는 헬륨이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헬륨은 다른 원소와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어도 좋다. 그 다음으로 산소와 탄소가 합쳐서 수소의 1.3% 정도이지만 산소가 탄소보다는 많다. 태양을 조사해보면 우주 전체의 원소 분포 비율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우주 전체를 대변하는 셈이다. 신기하게도 인체도 원자 개수로 환산하면 마찬가지로 수소, 산소, 탄소 순서가 된다. 우리 몸의 원소와 수억 광년 떨어진 어떤 은하의 원소 사이에 이 같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제3장의 제목은 반응열을 통해 본 수소의 경제성. 수소가 탄소에 비해 경제적인 이유를 정리해보자. 첫째, 탄소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같은 수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가 없는 수소는 몸이 가볍다. 둘째, 탄소는 6개의 전자 중에서 2개는 바닥 상태에 숨어 있어서 산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바닥 상태에 들어있는 수소의 전자는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산화 반응에 참여한다. 셋째, 탄소에 비해 전기 음성도가 낮은 수소는 전자를 잘 내주기 때문에 쉽게 산화한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수소가 산소에게 전자를 후하게 내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존재 이유가 된다. 바로 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4장의 제목은 수소시대의 운송수단입니다.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3사람이 개발한 리튬 이온 전지는 2차 전지로서 이미 실용화에 성공해 휴대폰, 노트북, 전기차 등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알칼리족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낮은 리튬이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된다. 반응성이 높아지면 폭발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에는 과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까? 전기차는 운행 과정 자체에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전기차에 충전되는 전기는 이야기가 다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80% 이상은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전기차는 탄소와 무관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얻어야 한다.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하는 2050년이 되면 모든 전기차는 탄소 배출이 제로인 수소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다. 수소 전기차는 연료 전지, 즉 퓨얼셀을 갖춘 작은 발전소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를 스스로 발생시키는 대신 에너지 저장 기능은 없다. 대신 에너지 원인 수소를 충전하면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얻고 이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수소 연료 전지의 역사가 짧지는 않다. 1959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후손이기도 한 공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6kW 출력이 가능한 전지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실용화에 초석을 놓았다.
수소 연료 전지는 원리적으로 볼 때 전기차의 2차 전지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수소의 산화와 산소의 환원이 동시에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가 전자를 잃는 산화 지점인 음극과 산소가 전자를 얻는 환원 지점인 양극을 분리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음극에 주입된 수소는 전자를 내놓은 후 수소 이온이 되고, 이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가서 주입된 산소와 만나 음극에서 온 전자를 공유하며 결합해서 물을 생성한다. 즐거운 전자의 공유 결합이 계속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열 효율을 비교해보면 내연기관은 대략 20% 정도이고 수소연료 전지는 50% 정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소연료 전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수소전기차는 이러한 수소연료 전지들을 연결해서 고전압을 얻고 이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2013년 현대자동차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594km로 주행 가능한 수소전기차를 만들었다. 곧이어 현대자동차의 넥소와 도요타의 미라이 등이 출시되면서 수소전기차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다만 수소전기차의 약점은 비용 측면이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를 감당하려면 그린 수소의 가격이 너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 이외의 대안으로 암모니아도 거론되지만 공정이 너무 어렵고 독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제성은 수소 전기차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이 되면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모두 그린 수소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물의 전기분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그린 수소의 경제성이 경쟁력을 얻게 되면 운송수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수소 경제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 전기차는 아직 20-30년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지구를 위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읽고 경제성 있는 그린 수소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